자, 위에 그 제목 박스가 지금 없어졌죠. 네, 에러 아니고요, 어머님. 자, 제가 비워놨습니다. 자, 아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학생부에서는 활동 표현이 되게 중요하고, 이 활동 표현을 보면 저는요, 대학 레벨이 어느 정도는 좀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학생부에 이제 적어두신 표현을 보면, 아, 이 친구는 스카이 갈 때 무난하겠다. 요런 친구가 있고요. 아, 이 친구는 스카이는 조금 위험한데? 한 상위 탑 10이다. 요런 느낌? 아, 아니다. 아, 얘는 탑 20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보시기에요. 이제 어머니, 아버님, 우리 아이들 보시기에, 왼쪽, 오른쪽 표현 중에서 뭐가 더 최상위 대학에 가까울까요? 둘 중 하나는 최상이고요. 둘 중 하나는 최상이고, 둘 중 하나는 탑 10 대학입니다. 어디서 그런 걸 느끼셨어요? 발휘한 분석감, 복잡함, 단어 자체가 아, 단어 자체가 왜요? 어머님, 단어 자체가 왜요? 너무 단어 자체가 조금 고지식한가요? 여기는 조금 약간 했음, 봤음, 참여함, 깨달았다, 정리함, 좋아, 높아, 향상됨, 탐구함, 보고서 제출함, 뭐뭐를 공부함, 노력함, 어떤 자세가 엿보임, 요거거든요. 왼쪽, 어떤 능력이 탁월함, 뭐 어떤 지식으로 확장함, 뭐뭐에 대해서 자유롭게 토론함, 어떤 내용으로 발휘시킴, 그러니까 뭐 기질을 발휘함, 뭐가 인상적이다, 어떤 내용들을 툭 집어서 발표한 게 인상적이었다, 이 아이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고찰했다, 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타의 모범이 됨, 그 다음에 얘는 지속적으로 성장했다. 아까 그런 거 혹시 보셨어요? 용어 중에서 성장 가능성, 성장, 그리고 분석함, 추론함, 좋은 거 여기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맞습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왼쪽이 상위 탑 10 대학, 그러니까 5개를 포함해서 탑 10이고요. 오른쪽은 제가 인서울대학에 합격한 아이들의 학생부에서 추출한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야 인서울 간다 이런 게 아니라요. 인서울 간 아이들의 학생부에 주로 나와 있는 표현이고요. 왼쪽은 상위 탑 10 대학에 간 아이들의 보여지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스카이를 포함해서 우수한 대학을 간 친구들은 저런 단어가 있었고요. 특히 이제 대학에서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뭘까요? 저 박스에서. 아버님 성장함이요? 또 혹시 다른 의견 없으실까요? 확장함. 자, 우리 어머니 아버님 아시겠지만 면접 볼 때 두갈식이 좋아요? 미갈식이 좋아요? 두갈식이 좋습니다. 네, 면접관들은요, 중요한 내용을 앞에 제시해 주는 걸 좋아해요. 그런 점에서 저는 앞에 제시를 네, 그래서 탁월함이 인상적입니다. 네, 탁월함이 좋습니다. 그래서 뭐가 탁월했는가? 요거는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베스트다 이런 뜻이잖아요. 요 내용이 들어가면 좋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생기부 이제 나오잖아요. 이제 마감되고 이제 나중에 보시면 이제 생기부 정정 기간에 이제 가서 여쭤볼 수 있는데,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항상 말을 하거든요. 가서 말할 때는 뭐 내놓으라는 거, 빌린 거 내놓으라는 식으로 가서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자, 우리 한번 연습해 볼까요? 그 친구. 선생님, 저 행특에 요거 탁월함 단어 좀 넣어주시면 안 돼요? 라는 걸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우리 친구 실습 한번 해볼게요. 자,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네, 한 번만 얘기했어요. 선생님, 저 행특에 탁월함이란 단어를 꼭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뭐라고 얘기할래요? 네. 네, 다음 주에 이 친구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쑥스러우면 넘어갈까요? 네, 너무 쑥스럽죠? 네. 최대한 제가 아이들한테, 특히 남학생들이요, 좀 약간 그런 애들 있죠? 어머니, 아버님, 아들 중에 있을 수도 있어요. 얘가 화났나? 라고 느껴질 정도로 얘는 화난 게 분명히 아니고요. 기분이 되게 좋은데 툭툭 내뱉는 스타일의 말을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특히 사춘기 남학생들이 그래요. 그래서 왜 많이 싸우시잖아요. 근데 그런 친구들 특히 조심해야 돼요. 담임선생님이랑 더 안 좋아져요, 사이가. 네, 그래서 최대한 친절하게 예의를 갖춰서 제가 수정사항 얘기할 때는 꼭 얘기하라고 합니다. 자, 합격하는 대학 레벨을 결정하는 이제 핵심 활동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너무 지금 피곤하시죠? 원래 이런 설명회가 또 되게 많이 피곤해요. 사실 학생부 가지고 와서 다 실습을 좀 하시는 게 제일 좋은데, 그죠? 네. 시간 관계상 그게 안 되니까 제가 이제 자꾸 이론적인 내용들을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네요. 자, 첫 번째, 학생의 특성이 돋보이는 활동입니다. 특성이 뭘까? 특성.
우리 아이가 예를 들어서 과학 탐구 실험 능력이 되게 좋아요. 탁월해요. 탐구를 되게 잘해요. 그러면 과학 탐구 역량이 발휘되는 그런 활동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게 뭐가 있을까요? 과학 탐구 활동? 뭐 네, 보고서 작성이요. 보고서 작성인데요. 보고서 애들이 그냥 진짜 대충 챗 GPT 쓰거든요. 근데 챗 GPT가 혹시 써보셨나요? 저 우리 부모님들 중에서 난 챗 GPT로 일한다. 오, 신세대시네요. 최근에 무슨 질문을 입력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아, 챗 GPT를 이용해서요. 오, 그 챗 GPT가 너무 좋은 게 왜 챗 GPT 쓰라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우리 왜 소위 말해서 어플 같은 거 다운받아서 왜 쓰시잖아요. 사용자 편의에 맞춰서 챗 GPT 안에도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제가 이따가 보여드린 건데 어떤 거는요. 박사 논문 하나를 넣잖아요. PDF 파일을. 그럼 이거 요약해줘? 그럼 요약해줘. 그러니까 저 너무 챗 GPT가 나오기 전에 그 박사 논문을 쓴 사람으로서 너무 억울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무슨 설문조사 하나 만들려고 그 논문에 들어간 탐구 활동을 위해서 설문조사 문항을 만들기 위해서 3개월이 걸렸거든요. 근데 챗 GPT 쓰는 거예요. 자, 나는 뭐 예를 들어서 수학 문제 이해 과정에서 나타나는 고등학생들의 인식에 대해서 조사하고 싶은데 설문조사 문항 10개만 추려줘. 그러면 애가 쫙 나오거든요. 그럼 거기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또 하면 문항이 너무 구리다. 조금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얘기해줘. 한 문장으로. 그러면 그거를 또 아이가 반영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시대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학생의 특성이 돋보이는 활동 챗 GPT 쓰면 되는 거죠. 우리 친구 진로가 뭐라 그랬죠? 프로그램. 네, 사실 저한테 한 번도 말한 적은 없어요. 네, 근데 뭐라고요? 프로그램. 프로그래머. 혹시 물어본 적 있어요? 챗 GPT에 대해서? 프로그래머에 대해서 내가 학생부를 쓰고 싶은데 어떤 활동이 필요할 것 같아? 이걸 써본 적 있어요? 맞아요. 생각보다 애들이 또 다른 건 잘 물어보는데 학생부랑 관련해서는 또 많이 안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가면요. 별걸 다 얘기해줘요. 제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수행평가의 참신성 및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휘하고요. 나 없다. 그럼 챗 GPT 물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근에 챗 GPT가 4.5 이래가지고 나왔잖아요. 유료 버전이. 근데 저는 제가 무료 버전 쓰다가 유료 버전을 제가 한번 결제를 해서 써봤어요. 그게 이제 $20니까 20달러 요즘 얼마죠? 뭐 그 정도에 월 3만 원인데 그 정도 가치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업무에 따라 좀 다르신데요. 간단한 거 물어보실 때는 무료 버전으로 정말 충분하거든요. 근데 언제 유료 버전이 좋으냐면 많은 자료를 한 번에 요약하고 싶을 때 그럴 땐 당연히 유료 버전이 훨씬 시간이 덜 걸려. 거의 한 제 느낌 한 5초 만에 박사 논문 여러 개를 요약해가지고 제가 연구하고 싶은 주제를 본인이 적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거든요. 예, 그래서 잘 모르겠다. 창의적인 아이디어 없다. 같이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배운 것을 실생활에 접목해서 해결한 사례, 신문 잡지 논문. 요즘 이제 신문 잡지 이런 건 이제 볼 수가 없죠. 왜냐면 이제 다 이제 챗 GPT에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자신의 진로와 무관한 과목을 진로와 연결해서 학습한 사례 이렇게 들어가고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사례를 하나씩 보면서 좀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거의 이제 1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좀 많이 엉덩이도 아프실 건데 중간에 제가 좀 Q&A 타임을 좀 가져보고 이제 사례 몇 가지 보고 이제 끝내도록 할게요. 우리 어머님 오늘 혹시 뭐 궁금하신 점은 없으셨을까요? 설명해 보시면서. 네. 아니 없어요. 네, 어머니 혹시 궁금하신 거 없으세요? 궁금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혹시 궁금하신 점 없으세요? 그래요? 여기서 그러면 제가 질문 바꿔볼게요. 요즘 아버님 고민 없으세요? 우리 아이랑 관련해서? 생기부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기부 준비 방법에 대해서 혹시 오늘 어느 정도 좀 해소되는지 여쭤봐도 돼요? 네, 절반 정도. 절반 정도? 혹시 나머지 절반에서 좀 미흡한 부분, 그러니까 알고 싶으신 부분은 뭘까요? 조금 고민을 좀. 네. 그러면 혹시 우리 어머니 혹시 오늘 좀 궁금하신 점은 없으세요? 또 요즘 고민. 네. 1학년 때 생기부 때문에 뭘 해야 되는지 사실 잘 모르겠고 진로를 찾아야 되는데 진로가 명확하지 않은 애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도대체 열심히만 하는 뭘 열심히 해야 되는지 맞아요. 뭘 해야 되는지 그냥 선생님하고 잘 지내면
선생님과 잘 지내. 맞아요. 근데 이거 진짜 오해하시면 안 돼. 제가 선생님만 잘 지내. 네네네. 하는데 아, 이제 구체적으로. 목적어. 네, 모모가 네. 지금 학교에서 뭐 많이 시키는데 죄다 다 한다고 다 되는 것 같지 않은데. 네. 한거 뭐가 많은 것 같은데 이거 죄다 해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요. 그 제가 하나씩 좀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이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어머님. 제가 AI가 아니어서 좀 걸리거든요. 자, 첫 번째 질문은 이제 어떤 걸 해야 되냐? 맞을까요, 어머님? 어떤 활동을 해야 되냐? 근데 이 활동은 좀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활동은 어쨌든 수행평가에서 시작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수행평가 나온 것만이라도 잘하면 되고요. 그런 질문도 하거든요. 1학년 아이들이 요즘에 심화탐구 보고서 언제 내요? 이러는데요. 그건 선생님들이 내라고 할 때 내면 돼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관련한 진로랑 관련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전개해 나갈 때 왜 수행평가 같은 수행평가를 주더라도 자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통합과학 선생님이 30명 아이들한테 자 모모에 대해서 관심 있는 주제를 하나 골라가지고 탐구 보고서를 적어와 이랬잖아요. 근데 이제 어머니께서 두 번째 질문이 진로가 아직 없는데 그 무슨 진로랑 관련해서 써야 돼 이제 이런 얘기 하시는데 정해야 돼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구글에 치시면 진로 적성 검사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공인된 무료 검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진로 적성 검사 이제 거기를 이제 가시면은 아이의 성향, 그러니까 학습 성향이라던가 관심 성향 이런 것들을 반영한 질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질문들을 이제 쭉 하고 나면 마지막에 나와요. 당신에게 맞는 적합한 계열이 뭐다 이렇게 하나 나오고요. 거기서 내가 만약에 학생이나 어머님께서 꼴리는 그냥 직업이 없다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제일 좋은 건 저는 애들한테 입학처를 가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연세대 입학처 뭐 서울대 입학처를 가면 학과 정보 이래가지고 쭉 나오잖아요. 그걸 제가 클릭해 보라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졸업 후 진로에 대해서 가장 혹한 과를 하나 정해오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졸업 후의 진로를 딱 보면요. 그러면 좀 본인이 이제 이게 관심이 있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더 좋은 건 뭐냐면 잘하는 과목이나 관심 있는 과목을 하나 정하시면 좋아요. 그 심플하게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에서 그냥 골라도 되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에서 사회를 제일 잘한다. 또는 점수는 잘 안 나오는데 애가 역사에 대해서 해박하다. 그러면 보통은 이제 무난하게 사회랑 관련된 이제 직업을 잡는데 뭐 큐레이터라던가 역사학과라던가 역사 교육과라던가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잡고요. 내가 이제 요즘 이제 교사에 대한 인식이 많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요즘 사범대 간다는 애들이 없어요. 갈래요? 담임 선생님 힘들어 보이죠? 그러니까 애들이 담임 선생님 불쌍하다고 사범대를 안 가요. 저는 수학교육과를 나왔는데 제가 수학교육과 갈 생각 없니? 그럼 아무도. 다 등을 돌려요. 그 정도로 요즘에는 사회에 대해서 인식이 많이 낮아져서 예전에는 수학과랑 수학교육학과 중에 수학교육학과 점수가 많이 높았거든요. 대학 입학 점수가. 근데 요즘은 안 그러잖아요. 많이 떨어져가지고. 근데 이런 경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 아이가 교사에 대한 강렬한 열망이 있다. 그러면 고1 때 교육 쪽이랑 관련된 진로를 잡아도 되는데 만약에 진짜 정할 게 없어가지고 교육학과를 잡았을 땐 조금 나중에 발 빼기가 좀 어려워요. 교육학과는 아시겠지만 졸업 후의 진로가 딱 둘 중 하나예요. 공교육이냐 사교육이냐. 그 가운데는 없어요. 그 가운데는 없어요. 다 그런 거잖아요. 출판업, 사교육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교육과 사교육 둘 중 하나가 너무 좁거든요. 사범대는 진로가 무슨 의대도 아닌데 너무 좁아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셔가지고 진로 적성 검사 또는 잘하는 과목 또는 잘하진 않지만 관심 있는 과목 거기서 출발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건 아이들이 대학교 사이트. 연대가 입학 전형을 또 되게 잘 만들기 때문에 서울대, 연대, 고대 뭐 요거 셋 중에서 가면 됩니다. 네, 우리가 아이가 그러면 이제 괜히 가면 또 아이들이 동기부여가 좀 많이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애들이 이제 대학 탐방을 또 많이 이제 가보라고 하는데 그 혹시 우리 여학생 대학 탐방 혹시 가본 적 있어요? 대학에 가본 적 있어요? 대학에 놀러 가본 적? 헉, 초등학교 때? 무슨 대학 갔어요? 진짜 힘들었구나. 기억이 안 났구나. 그냥 대학을 갔군요. 서울에 있는 대학. 연대 갔어요?
아, 네네. 어쨌든 이제 연대 가깝고 너무 좋잖아요. 753번 타면 여기서 바로 갔는데. 근데 어쨌든 이제 이렇게 옛날 시대는 대학 탐방을 또 많이 갔는데 요즘에는 대학을 안 가더라도 그냥 유튜브에 연대 의대생의 브이로그 치면 다 나오거든요. 연대가 어떻게 생겼고 밥은 맛있니? 뭐 돈가스가 맛있니? 연대 매점은 어디 있니? 뭐 서울대에서 버스 잘못하면 어디로 가니? 뭐 이런 게 다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영상들 보면 좀 동기부여를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진로를 정해서 어쨌든 이제 진로를 정한 다음에 수행평가를 하고 수행평가를 무조건 다 기록을 해야 됩니다. 혹시 우리 남학생 기록하고 있나요? 안 했을 거예요. 자, 이렇게 괜찮아요? 물어봐도? 안 했죠? 제 전 재산을 걸 수 있어요. 안 했죠? 기록 안 했죠? 보통 1학년 애들 기록 안 하거든요. 언제 기록을 할까 생각하냐면 3학년 1학기 때? 기록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3학년 1학기 때 좀 늦었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모든 걸 다 기록을 하면 좋은데 그냥 너무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플에다가 그냥 메모장에다가만 이렇게 쭉 적어도 이게 축적이 되면 나중에 학기 이제 끝날 때쯤 선생님이랑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 내용은 좀 들어갔었으면 좋았는데 선생님 빼먹었다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런 내용을 수정 요청해서 추가할 수가 있어요. 저는 기록이 너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하면 뭐합니까? 나중에 기억 안 나면 말짱 도루묵이거든요. 몸만 힘들어요. 공부할 시간도 없고. 그래서 그 기록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점. 자, 그리고 어머니 혹시 또 다른 또 좀 충분히 답변됐을까요? 네. 그럼 이제 요거 사례를 또 보고 또 이제 제가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자, 베스트 세특 사례. 제가 이제 오늘 시간이 없어서 사실은 저는 또 한 번 또 우리 어머니 아버님 모시고 뭘 하고 싶었냐면 이제 그 스카이에 합격한 학생들의 계열별, 전공별 세특 사례 모음에 대해서 자료도 드리고 발표도 좀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조금 느낌이 오실 것 같아요. 아, 우리 아이가 이런 활동을 해야 되는 거구나. 왜냐면 이제 다른 모범적인 사례를 보고서 반영을 하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되시거든요. 오늘은 제가 일부만 제가 얘기를 할 건데 활동 표현과 풍부한 근거가 제시되어 있는 세특이 좋은 세특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무슨 말이냐면 제가 시간을 드릴게요. 자, 이게 화투 세특이거든요. 화투 세특인데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에 우리 아이의 탁월함에 대한 근거가 몇 개가 있는지 한번 맞춰보실 수 있으실까요? 문과는 절대 아닌 것 같죠? 화투니까. 힌트는 문장의 개수에 있습니다. 그냥 한 문장을 그냥 하나의 근거로 생각을 하시면 몇 가지인지 좀 보이실 것 같아요. 몇 개요? 4개. 아버님 4개. 4개 말고 다른 의견 없으실까요? 새로운 의견. 자, 피곤하시겠지만, 자, 어머니 이제 슬라이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 자, 자, 몇 개일까요? 4개 말고 또 혹시 다른 의견? 우리 학생? 우리 학생 왜 머리를 때려요? 5개? 네. 지금 문장이 5문장이거든요. 그래서 4개냐 5개냐? 입니다. 그죠?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수업 태도가 우수하고 과학적 문제 해결이 탁월한 학생으로 교과서에 소개되지 않은 다양한 이론적 배경들을 찾아보고 실험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노력한 모습 돋보임. 자, 여기까지는 뭘 설명한 걸까요? 이 아이는 우수하다. 근데 뭐가 우수하냐면 과학적 문제 해결력이 우수하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 이제 어떤 근거라고 하기엔 조금 미흡해요. 뭐 교과서에 소개되지 않은 이걸 통해서 어떤 활동이 보여지진 않거든요. 근데 그 다음 문장 읽어볼게요. 고체의 결정 구조를 학습하면서 요 다음 슬라이드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빨간 글씨로 제가 표시를 했는데, 자,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뭐다? 문제 해결력에 대한 우수한 학업 능력을 보여준 거고요. 요 두 번째 줄부터 고체의 결정 구조를 학습하면서 실제 생활이나 이거 좀 오타네요. 실제 생활이나 산업에서 결정 구조에 실용적 활용에 관심을 갖고 조사했다. 첫 번째 근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최조밀 쌓음 구조를 이용한 사탕 제조 회사의 사탕 섞기 방식과 철강 산업에서 요거에 관련해서 변태점에 대해 소개하며 다양하게 활용된다는 것을 알게 됐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알게 됐죠. 알게 된 거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뭐냐면 신소재를 읽은 후 책에 소개된 준결정에 관심을 갖고 중요한 단어죠. 얘가 탐구했다. 뭘 가지고? 호기심이 생겨서 탐구했다. 굉장히 이거는 학생부에서 거의 공식입니다.
자, 애들이 과연 진짜 호기심이 생겼든 말든 건 중요하지 않지만 어쨌든 무슨 활동을 통해서 어떤 책을 통해서 우리가 관심이 생겼고 호기심이 생겨서 내가 따로 탐구조사했다.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냐면 이거에 관련해서 신물질 디자인에 관심을 갖고 진로를 모색함. 와, 진로 역량까지 나와 있죠. 자기 진로에 대해서 끊임없는 고민 그리고 이런 것들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노력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 여학생 이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괜찮아요? 너무 어렵나요? 어떻게 이 정도 할 수 있겠죠? 이번 학기에. 자, 그래서 요런 부분들. 그래서 얘는 수업 태도가 우수하고 과학적 문제 해결력이 탁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벌써 요 탁월함에 대한 내용과 근거 4가지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즘 세특은요, 이제 이렇게 이 세특은 이 탁월한 내용, 그러니까 뭐가 탁월하다? 문제 해결력이 탁월하다. 이게 대놓고 얘기를 했거든요, 키워드로. 그리고 근거가 4가지가 있는데 요즘 세특은 이렇게 뭐가 탁월한지 설명을 안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면 뭐야? 그러면 요 근거만 잘 나와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굉장히 이 지금 내용들은 굉장히 심화시켜서 이제 어떤 뭐랄까요? 문장들마다 되게 긴밀하게 연결시켜서 선생님이 되게 잘 써주셨는데 왜 그런 세특 있잖아요. 무슨 활동을 했다. 어디 박람회에서 뭐뭐를 했다. 뭐뭐를 했다. 이게 병렬적으로 나열되는 구조는 좀 비추천 세특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례가 좀 충분하게 있는 게 좋지 그냥 아무 활동이나 다 많이 하는 것은 또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심화 탐구 활동을 어떻게 하나요? 제가 이 페이지를 왜 준비했냐면 그 며칠 전에 저한테 고민했던 숭실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이 어쨌든 생물교육학과를 너무 가고 싶은데 심화 탐구 활동을 어떻게 하는 거냐라고 질문하더라고요. 이게 정말 실전적인 꿀팁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한번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자, 1단계. 일단 수업을 통해서 배운 내용에 호기심을 갖게 됩니다. 보통 갑자기 호기심이 안 생기거든요. 애들이 그냥 그 교과 안에서 배운 내용들. 그리고 진짜 모르겠잖아요. 그러면 교과서 위에 학습 목표 있거든요. 그 학습 목표 3줄에 이 단원에서 미분과 관련한 어떤 주제라던가 어떤 이론에 대해서 배울 거다. 이렇게 목표가 있잖아요. 탐구 목표, 학습 목표. 그거랑 관련해서 조사를 그냥 시작하면 돼요. 그래서 배운 내용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게 됐다. 이렇게. 호기심이 없어도. 자, 2단계. 관련 내용을 탐구해서 소감문을 작성하고 발표합니다. 자, 여기서 이 얘기를 할 건데 소감문을 작성 발표인데 보통 애들이 소감문 어디서 작성하나요? 진짜 최악의 경우는 진짜 위키피디아에서 드래그하거나 지금 친구 웃은 거예요? 자, 자, 위키피디아에서 드래그한 적 없죠? 네, 보통 그럼 어떻게 탐구 보고서 쓰나요? 뭐 보고 써요? 이제 쓸 거니까. 네네. 너무 선생님 공격적이었네요. 너무 미안해요. 다음 주에 못 볼 것 같아요. 자, 소감문을 작성하는데, 이제 소감문은요, 탐구보고서를 작성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보통 저는 논문 2개는 보라 그러거든요. 논문 2개. 근데 옛날 시대는 논문 2개를 각 교과목별로 그렇게 계속 쓰면 너무 오래 걸리는데, 챗 GPT 있잖아요. 그래서 PDF 파일 올려놓고서, 논문 2개 올려놓고서, 이거 요약해줘. 이러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소감문을 작성하고 자신의 주제에 대해서 하나 찝어서 발표를 시작하면 돼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느낌이 안 오시죠? 그래서 제가 뒤에 예시를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심화 탐구 활동은 그럼 어떻게 진행하냐면 여기까지는 그냥 수행평가거든요. 여기까지는 그냥 하라는 대로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나의 심화 탐구는 어떻게 가야 되냐면 요 넷 중 하나예요. 첫 번째, 방금 내가 쓴 보고서 주제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탐구하는 경우. 근데 또 이럴 수 있거든요. 이 내용 자체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 자체가 대학교 1학년 수학과정인데 더 깊이 가면 막 대학교 4학년 수학까지 가요. 그럼 못 가잖아요. 그러면 다른 영역으로 확장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 내가 지금 수학과 관련한 탐구 보고서 썼는데 과학과 융합을 해서 확장시키는 과정 또는 서로 다른 영역을 좀 섞는 거죠. 예를 들면 이거를 아예 다른 영역으로 확장하는 게 아니라 융복합. 그러니까 아예 연합을 시켜가지고 설명하는 경우. 그 다음에 제일 편한 게 실생활 적용. 실생활에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자, 그 제가 주제를 한번 잡아봤는데요. 저는 화장품에 대해서 쓰고 싶다라고 제가 챗 GPT에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동영상 파일을 좀 이게 재생을 하면 너무 오래 로딩이 돼가지고 오늘 이제 못 갖고 왔는데요. 저 정확하게 뭐라고 썼었냐면 아까 챗 GPT한테 나
화장품과 관련한 탐구 보고서를 쓰고 싶어. 이렇게 검색을 했어요. 화장품과 관련한 탐구 보고서를 쓰고 싶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화장품에 대한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나는 탐구 보고서를 쓰기 위해서 연구 주제, 그리고 실험 방법, 그리고 어떻게 하면 분석할 것인지 논문의 순서에 따라서 알려줬으면 해. 이랬더니 이 친구가 요렇게 정리해 준 거예요. 이거 챗 GPT가 한 거거든요. 자, 천연 성분을 활용한 피부 친화적 화장품을 개발한다는 주제를 잡았다. 그러면 이제 주제 선정. 자, 어떤 주제로 구체적으로 가냐면 피부 친화적 화장품을 개발하고 효과를 분석하겠다라는 걸 주제로 잡았다. 그러면 이 주제의 목적, 이 보고서의 목적은 피부에 미치는 영향을 보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그 챗 GPT한테 가로 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GPT에 검색을 하실 때는 나의 의도를 적어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가로 열고 뭐라 그랬냐면 나는 서울대 생명공학과를 가고 싶어. 이렇게 제가 적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아이가 반영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연 성분의 종류와 특성이 죄송한데 제 말을 잘못했어요. 저 오늘 집에 가야 되나 봐요. 생명공학이 아니라 화학공학과 서울대 화공과를 가고 싶다고 제가 적은 거예요. 천연 성분의 종류와 특성에 대한 기초 지식을 습득해야 하는 거, 문헌 조사를 해야 된대요. 이론적 배경에. 그리고 기존 및 논문 연구를 통해서 어쨌든 천연 성분이 진짜 좋은가, 피부의 효과, 그리고 안전성을 조사하는 거에 대한 사전 조사, 이론 조사를 해야 되고 이거에 대한 실험 및 실습 계획을 해보자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입니다. 이게 심화 탐구 활동인데요. 이제 그 친구한테 그래서 다시 물어봤어요. 챗 GPT한테 그러면 네가 적어준 내용을 바탕으로 나는 심화 탐구 활동을 개인적으로 전개하고 싶어. 가로 열고 제가 앞에 그 페이지 앞에 페이지에 제가 아까 4개 적어드린 거 기억나세요? 더 깊이 이 주제에 대해서 더 깊이 탐구하는 거, 다른 영역으로 확장하는 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영역을 융복하는 거, 마지막이 실생활 적용하는 거. 제가 예를 들어 이러면서 그 4가지 내용을 입력했어요. 챗 GPT한테. 그래서 나는 탐구 활동을 심화 탐구 활동 하고 싶고 이 4가지 내용들로 다 분류해서 설명을 해줘. 제가 이렇게 문장을 썼더니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첫 번째가 화장품과 건강식품의 융합. 건강식품으로 가보세요. 두 번째, 천연 성분을 활용한 환경 친화적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가. 그다음에 세 번째가 IT 기술. 요게 이제 다른 영역과 융복합이죠. 그래서 스마트폰 앱이나 또는 기기를 활용해서 개인 맞춤형 화장품을 제조하는 방법을 연구할 수 있다. 그래서 챗 GPT의 검색창에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이제 네이버 블로그 많이 보시면은 쫙 드래그 했을 때 그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 저작권 때문에. 챗 GPT는 쭉 드래그 하면 바로 돼요. 그래서 드래그 해가지고 바로 옮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머님들께서, 아버님들께서 우리 아이가 따로 타이핑 칠 필요가 없이 쭉 드래그하면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요거에다가 뭐만 더 하면,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하면 다 그렇게 챗 GPT 이용해서 다 쓰잖아요. 애들이 다, 전교생이 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다가 뭐가 들어갔으면 좋겠냐면, 이건 챗 GPT가 말해준 결과지만 여기에 뭐가 들어갔으면 좋겠냐면 박사 논문 2개. 박사 논문 2개 넣어가지고 요약해줘 이러면 요약해준다 그랬잖아요. 그 내용을 본인들이 이제 학생들이 같이 연결시켜서 쓰면 최고의 탐구 보고서가 되겠죠. 이렇게 쓰면 탐구 보고서 한 과목당 2시간 안 걸려요. 옛날 시대에는 그 박사 논문을 일일이 국회 도서관에 빌려가지고 그걸 다 읽고 10장 읽었는데 앞에 내용 또 기억이 안 나. 또 다시 가가지고 읽고. 그래서 한 3일 걸리거든요. 논문만 읽는데. 사전조사만 하는데. 근데 여기서 방향 다 설정해줘. 그 다음에 이거랑 관련한 탐구활동 예시까지 줘. 그럼 이거에 관련해서 우리 아이가 관심 가는 주제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 다른 자료들과 함께 정리해서 종합적으로 쓰는 것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능력들이 뭐가 필요하냐. 저는 비판적 사고가 가미되면 된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의 비판적 사고. 왜냐면 지금 이제 그 정보가 이렇게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걸 그냥 다 가져오지 말고 저는 이제 이거를 오늘 설명하기 위해서 다 보여드린 건데 우리 아이가 이 4개 중에서 하나만 주제를 잡고서 탐구 활동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4가지 중에서 나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네. 그러면 요거랑 관련해서 화장품 교육 프로그램에 관련한 박사 논문을 하나 요약해줘. 이래가지고 그 내용을 같이 엮어가지고 심화 탐구 활동 보고서를 쓰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 수준의 석사학위, 박사학위 논문을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고등과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그냥 심화 탐구 활동 보고서를 쓸 수 있다.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진짜. 그래서 그 집에서 아이들이 수행평가한다고 하루 종일 붙잡고 있는 거 이거는 진짜 사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래서도 안 돼요. 그 시간에 빨리 저는 한 과목당 2시간 정도만 투자하라 그러고 나머지 시간에 어디 가야 돼요? 살인 축구하러 가나요? 아니에요. 남은 시간에 뭐 하러 가야 돼? 교과 성적 올리러 가야 되는 겁니다. 교과 성적. 자, 그러면 이제 스카이 합격한 학생부 사례 제가 아까 예고 드렸는데요. 자, 이제 엉덩이 아프시니까 빨리 얘기하겠습니다. 자, 학생부에서의 중요도에 대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거는 학생부 합격의 키라는 단행본 교재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그 내용과 그리고 다른 자료들을 이제 연합해서 제가 표를 만들어 봤어요. 요즘 스타일로. 요즘 스타일이라는 게 뭐냐면 25학년도 이후 학생부에서 보는 내용들만 제가 이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독서 활동 없어져, 수상 실적 없어져, 뭐 이런 부분들을 다 반영을 해서 지금 5가지 요소가 이제 중요도에 따라서 제가 이제 적어 놓은 건데요. 1순위가 뭔지 보이시죠? 1순위가 뭐예요? 교과 학습 발달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이제 보셨을 때 내신 플러스 세부 능력 특기상 저 2가지가 가장 중요하고 개인별 세특은 당연히 담임교사 선생님이 적어 주시면 근데 과목별 세특은 당연히 각 교과 선생님이 써 주시는 거. 두 번째 2순위가 뭐냐면 동아리 활동입니다. 동아리 활동. 그래서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선생님 저는 지금 제가 들어가 있는 동아리가 제가 원하는 진로랑 관련된 동아리가 아닌데 이러면 어떡해요? 저 동아리 탈퇴해요? 뭐 새로 만들어요 이래요. 근데 새롭게 동아리를 만들면 너무 베스트죠. 그런데 그게 안 되는 환경들이 분명 있거든요. 그럼 어쩔 수 없다. 그냥 그 동아리에서 공동체 역량이라도 빨리 발휘하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그러니까 줄여서 행특이라고 하죠.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적어주시는 종합 설명란.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진로 활동, 그 다음에 자율 활동입니다. 생각보다 어떠세요? 이 순위에 동의하실까요? 이 순위가 각각 이 항목들마다 서로 큰 드라마틱한 차이는 없지만 미묘하게 가중치가 가장 높은 게 당연히 이제 내신 플러스 세특. 요거는 이제 다 동의하시더라고요. 근데 2등부터 5등 중에서 좀 의외다 싶은 거 있으세요? 네, 피곤하시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동아리 활동이 근소한 차이로 2등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특 사례 제가 진짜 딱 3페이지만 하고 이제 빨리 끝내겠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님 힘드시죠? 자, 우리가 서울대, 고대 등 한 번에 합격한 학생의 국어 세특 사례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정말 우수한 학생들이 많으니까 이거를 오해하시고 여기 있는 모든 내용을 다 따라가려고 노력하실 필요도 없다. 이거는 이렇게 작성한 아이들이 주로 서울대, 고대 등에 합격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 기억으로 서울대, 고대, 연대, 성대 이렇게 다 갔어요. 그러니까 다 합격했어요. 자, 보시면은 빨간 글씨로 제가 해놨거든요. 이제 이거 왜냐면 너무 힘드시니까. 자, 토론의 능숙함, 그리고 수업 후 자신이 이해 못한 부분을 이해될 때까지 질문하는 거. 근데 이 선생님도 너무 좋으시죠? 왜 좋으시냐면 제일 싫은 게 뭐냐면 수업 끝나고,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계속 자다가 수업 끝나고 와서 질문하는 거 전 좀 싫더라고요. 잤잖아요, 수업 시간에. 근데 얘는 수업 시간에도 열심히 한 친구겠죠. 그래서 선생님도 그걸 너무 좋게 이제 사신 거죠. 그래서 이거 확통으로 갔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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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잠깐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수업 후 자신이 이해 못한 거를 계속 질문하는 거. 그러니까 집요하고 이해력, 이런 부분들, 성실함. 그 다음에 모든 분들의 의견을 잘 정리하는 거. 이게 이제 무슨 역량이랑 관련된 걸까요? 네, 맞아요. 공동체 역량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여기 있죠. 그 학업 능력도 반드시 들어가야 되거든요. 학업 역량. 그러니까 뭐 공동체 아무리 있어봐야 학업 역량 우수하다 이런 말 없으면 또 곤란한데, 여기 보시면은 문학이나 문법에 탁월하다. 탁월한 단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국어 경시대회 참가를 준비하는데 되게 성실하게 행사에 참가했다. 이런 내용들. 자, 확통은요. 물론 수학도 이제 과목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제가 확통 요 세특을 왜 갖고 왔냐면 여기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두 번째. 요거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수학 강의할 때도 아이들한테 많이 강조했었던 내용들인데, 한 가지 풀이법으로 주로 풀리는 문제들보다는 2가지 이상의 풀이법으로 많이 이제 할 수 있잖아요. 특히 확통은.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을 도전한 거. 그 다음에 여기 그부들과 모의고사 어려운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서로 가르쳐 준 거. 얘는 과연 뭐였을까요? 또래학습 도움이었을 가능성이 되게 높죠. 그리고 연립방정식으로 푸는 문제를 가는데 창의력, 와, 이거보다 더 좋은 역량은 없잖아요, 수학과에서. 그래서 학업 역량까지 우수하다, 이런 부분들이 다 보여집니다. 이제 마지막 세특 합격 사례니까요, 어머님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자, 영어과에서 이제 심화 영어 독해에 대한 세특 사례를 제가 가지고 있는 이유는요. 저기 조그맣게 써놨죠, 제가. 교과 7등급이 2등급 대학을 합격했대요.
얘는 어디라고요? 당연히. 예. 예. 당연히 특목자사고죠. 예. 그런데 이 친구는 어떤 부분이 저는 마음에 들었냐면 요거요. 우리 어머니, 아버님, 우리 학생들 효종실록 원전 본 적 있으세요? 저는 봤을까요? 왜요? 저 봤을 수도 있잖아요. 아, 저 못 봤어요. 근데 저 이거 보면서 너무 감동받은 게 뭐였냐면요. 이 순서 한번 보실래요? 이 정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볼게요. 자, 필기를 꼼꼼히 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얘는 수업 시간에 절대 안 자고 열심히 하는 아이인데, 두 번째 줄. 자기는 역사 관련 영어 원서를 영어 사전을 활용해서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한다. 자, 요 세 줄만 읽고 이 친구의 진로는 뭐였는지 혹시 짐작이 가실 것 같은데요? 요 세 줄, 요 위에서부터 세 줄까지 읽었을 때 이 친구는요, 진로가 어디일까요? 네, 맞아요. 사학과, 역사학과입니다. 그래서 역사 관련 영어 원서가 계속 나와요. 여기 보시면은, 자, 어떻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제 써주셨는지 볼게요. 자, 독서를 통해서 알게 된 내용을 이제 알게 됐다가 아니잖아요. 알게 된 내용을 영어로 소개하려는 의지가 돋아. 이거 어떻게 어필한 거예요? 수업 끝나고 간 거예요.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이거 이렇게 소개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분명히 얘기하는데 무조건 가야 돼요. 선생님들한테. 그래서 의지가 돋보였대요. 그리고 지적 호기심이 되게 높은 학생이었어요. 뭔가 여러 가지 정보나 이렇게 박학다식 했겠죠. 그래서 과거, 이거 오타예요. 죄송한데. 과거 조선시대 없죠. 과거 조선시대에 조선인과 외국인이 서로 접촉한 사례가 있었는지. 와, 이런 주제? 너무 신선하더라고요. 그래서 효종실록 원전을 직접 해석했대요. 너무 똑똑하죠. 그래서 여기서 효종실록 원전을 직접 해석을 하면 이 두 가지 역량을 다 잡을 수 있죠. 세 가지 중에서 하나는 네? 하죠. 많이 힘드시니까 제가 그냥 할게요. 자, 학업 역량 또 진로 역량. 이 두 가지를 다 잡잖아요. 역사에 관심이 많아서 이 원전을 직접 해석까지 했다? 그런데 이제 쭉 물어보러 이렇게 나오더니 쭉 가더니 영어로 보고서를 제출했대요, 또. 그러니까 영어 학업 역량도 한 번 더 어필하면서. 그러면서 얘가 뭐 했어요? 꾸준히 박물관에 가서 봉사활동을 했대요. 그래서 봉사활동에 대해서 같이 어필하는, 그럼 봉사활동은 어쨌든 공동체 역량도 같이 잡을 수가 있죠. 1타 3P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을 다 잡는 베스트 세특 사례. 그래서 제가 두고두고 우리 아이들한테도 보여주는 사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갈 수 있게 계획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려면 당연히 중심이 되는 게 뭐예요? 아까도 제가 어머니께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심이 되는 건 우리 아이의 진로 선택입니다. 근데 그런 경우 제가 많이 봤거든요. 진짜 진로를 사실 이게 좀 되게 좀 말하기가 되게 그 고귀하고 어려운 영역이잖아요. 진로를 정한다는 게. 그런데 이게 뭐 1시간 딱 고민해가지고 진로가 딱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최대한 다각적인 제가 아까 추천드린 방법들을 포함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아이의 진로를 정말 제대로 정해주셔야지 이게 잘못 정하면요. 2학년, 3학년 때 두고두고 후회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도 봤어요. 이제 컨설팅을 받으러 왔는데요. 이 친구가 1학년, 2학년 때 과가 달라요. 근데 3학년 1학기 때 저한테 상담을 3월 달에 받으러 왔는데 여기 적혀있는 과를 가고 싶지 않대요. 그러면 문제가 또 심각해져요. 뭘 썼을 때? 학종을 썼을 때 아무래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과를 바꿨다 그래서 페널티가 강하게 있는 건 아니지만 학생이 만약에 최후에 2명밖에 안 남아있는 상태에서 3년 동안 한 진로에 대해서 깊게 고민한 친구랑 얄팍하게 왔다 갔다 한 친구는 대학이 보기에 조금 더 선호하는 건 전자이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많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우리 1학년 어머님들께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우리 아이가 진로가 있다. 근데 아이도 사실 진로에 대해서 고민한 시간들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뭐 중학교 금방 3년 금방 지나갔기 때문에 진로 고민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최대한 학교 사이트, 대학교 사이트, 뭐 유튜브, 그 다음에 뭐 졸업 후에 진로 이런 것들을 같이 많이 고민을 해주셔서 특히 우리 아이의 성향 그거를 면밀하게 보고 싶으시면 유료 검사도 있고 무료 검사도 있으니까 거기 이제 진로 적성 검사 이런 거를 이제 많이 받아보시면 좋더라고요. 네, 오늘 그 고1 수시 준비 전략 설명회 이걸로 마치고요.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고 다음에 더 좋은 자료와 설명회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님 고생 많으셨어요. 네.